Emilia Romagna Grand Prix Review. 네, 이번 그랑프리 비 안 오면 스즈카 때처럼 재미없을 거라고 누가 그랬나요? 퀄리 때부터 충격을 주기 시작하더니 레이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해줬던 그랑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랑프리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스 헤르멘 아니 맥스 버스타펜 맥스가 다시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 에밀리아 로마니아 그랑프리는 맥스 버스타펜의 실력만으로 이긴 레이스였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챔피언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보여줬던 레이스였죠. 올 시즌 때는 못 봤던 피크 버스타펜의 모습을 오랜만에 본 기분이었습니다. 레이스 시작 직후 턴 2였던가요? 러셀을 방어하려고 더 빠르게 브레이킹을 한 PSG의 순간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고 틈이 보이자마자 파고들며 너무나도 깔끔한 오버테이크를 했죠. 사우디 때처럼 어그레시브한 움직임도 전혀 안 보였고 그냥 순수한 드라이버의 본능과 실력으로 만들어낸 오버테이크였습니다. 이 하나의 오버테이크로 첫 랩에서 승부가 나버렸죠. 스타트도 PSG나 러셀보다 늦었어서 PSG는 오히려 러셀이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PSG도 그 순간에는 속수무책이었고 그 오버테이크 이후로 verstappen의 리드를 놓친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크리스천 호너가 레드불은 이번 그랑프리 때 업그레이드가 없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걸 그가 언급한 거였고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는 있었습니다. 레드불은 지난 마이애미 그랑프리 때 플로어를 개선했는데 여기에 더해 이번 그랑프리 때는 사이드팟과 흡기구 그리고 다른 마이너한 업그레이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차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맥스의 진정한 실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건지 퀄리 때도 좋은 타임으로 P2에서 스타팅 그리드를 받았고 퀄리 직후 인터뷰에선 차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때도 좋은 페이스가 유지돼 올 시즌 두 번째 우승까지 가져왔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스즈카에서 우승했을 때 verstappen은 와, 이 차로 이걸 해냈구나 라는 기쁨과 놀람이 같이 있었던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이 차로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키 츠노다의 경우 퀄리 Q1 때 엄청 큰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 없이 레이스에 출전을 했고 메케닉들의 몸을 갈아 복원한 차로 이에 보답하듯 핏아웃한 PSG 앞에서 한동안 묶어뒀고 20위에서 시작했지만 원스톱 전략으로 레이스를 10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의 맥라렌은 전략도 운도 따라주지 않았던 레이스였습니다. 퀄리가 곧 레이스 순위를 결정짓는다고 잘 알려져 있는 이몰라에서 어스크 PSG는 단 0.034초라는 간소한 차이로 폴 포지션을 따냈지만 레드불의 추월 후 맥라렌의 차가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운도 따라주지 않았던 게 랜도 노리스는 VSC가 발동되기 직전에 피트를 해 약 10초의 랩타임을 손해봤고 PSG는 레이스 후반에 발생한 세이프티카 때 이미 피트 스탑을 2번 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타이어가 없어서 피트를 하지 못하면서 남들보다 안 좋은 타이어로 레이스를 끝내야 했습니다. 팀 감독인 앤드리아 스텔라는 레이스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quote, But I have to say today we were a little surprised. I think I have to be honest here by the pace of Red Bull, which was very competitive. I think today we attempted to unlock various scenarios to try and beat Max, but at no stage I think we saw that we had enough race pace. 레드불의 페이스에 놀랐던 맥라렌이었고 맥스를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지만 but at no stage 레이스 그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페이스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에서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하고 싶었던 부분이 레이스 후반부 세이프티카 때 란도는 새로운 타이어로 달리고 있었고 PSG는 확연하게 오래된 타이어로 달리고 있었으니까 노리스가 맥스와 마지막 승부를 해보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리스는 대놓고는 말 안 했지만 자신의 타이어가 더 새 거고 PSG의 타이어는 눈으로 봐도 확실히 많이 갈려 있다면 우승을 노린다면 I'm not asking for him to let me by. 자기를 보내달라는 건 아닌데 Let's not make it too hard for one another.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If we fight, we will go backwards. 우리가 경쟁하면 더 뒤로 밀릴 것이다 라고 팀에 말했죠. 물론 맥스를 이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팀에서 아예 승부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PSG는 점점 verstappen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자력으로 PSG를 추월했지만 그때 가서는 이미 레이스가 끝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스즈카 때와 같은 장면이 나온 건데 아마 팀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2, 3위를 가져오는 게
목표로 바뀌었던 것 같지만 F1 팬의 입장에선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맥라렌이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의 탈환을 노린다면 이 파파야 룰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팀메이트 간에 명확한 넘버원 드라이버가 없이 계속 경쟁하고 있는 사이에 맥스가 치고 올라올 거라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파파야 룰을 고집할 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랜도 노리스의 경우 저는 지난 성적들을 보면서 정말 이번엔 폴을 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시즌은 아무것도 예상할 수가 없네요. T4C들에게 있어 이번 그랑프리는 진짜 저혈압 치료제였습니다. 일단 퀄리 때 충격적인 Q2 탈락, 그것도 홈레이스에서. 퀄리가 끝나고 페라리보다 앞에 있는 팀이 총 7팀이었습니다. 샬 르클레르가 보여준 그 절망적인 모습은 화면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였죠. My God, my God, my God, my God. 르클레르는 VSC와 세이프티카로 인해 해밀턴과는 달리 손해도 많이 보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후반 윌리엄스의 알본과 사위 자리를 두고 배틀을 하다가 방어하는 도중 알본을 트랙 밖으로 밀었는데 그 사이 해밀턴이 알본을 추월했고 이것 때문에 페널티 가능성까지 생겨가지고 팀의 결정으로 르클레르는 알본에게 자리를 내주며 순식간에 6위까지 순위가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르클레르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알본에게 자리를 내주고도 스튜어드들은 이 건에 대해 조사한다고 한 거죠. 결국 페널티는 없었지만 이게 르클레르가 자리를 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스튜어드들이 봤을 때 페널티를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만약 자리를 내주고도 페널티까지 받았다면 순위는 더 떨어졌겠죠. 루이스 해밀턴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추월들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순위를 올렸고 4위로 마무리하며 올 시즌 스프린트가 아닌 레이스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페라리 입장에선 T4C들 앞에서 그래도 만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 참 다행이었던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V-Carb, 알핀, 심지어 에스턴 마틴보다도 낮은 그리드에 섰다는 충격은 페라리가 다음 그랑프리 모나코 때까지 당장 풀어야 할 중대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르클레르의 홈레이스니까요. 에스턴 마틴은 페라리와 반대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버린 그랑프리였습니다. 이번 이몰라에 들여온 업그레이드가 정말 차에 좋은 작용을 한 건지 트랙터를 몰고 다닌다고 생각했던 에스턴 마틴이 시즌 처음으로 두 드라이버 모두 Q3에 진출했고 P5와 P8으로 스타팅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어 전략이 돋보였던 퀄리였는데 과감하게 미디엄으로 Q2를 치르고 페라리 2대를 떨어뜨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죠. 그만큼 큰 기대감으로 레이스에 임했던 에스턴 마틴인데 레이스 초반에는 선방을 했지만 이 팀도 VSC와 세이프티카로 피해를 크게 본 팀이 돼버렸습니다. 퀄리 때 사용했던 미디엄 타이어로 스타트를 했던 에스턴 마틴은 언더컷 전략을 썼어야만 했고 운 나쁘게 VSC가 발동되어 모두가 피트인을 했을 때 그들은 트랙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았죠. 타이어의 수명이 달아질수록 그들의 방어 능력도 떨어지면서 결국 포인트 순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후반 키미 앤토넬리의 리타이어로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을 때 타이어를 교체해 페르난도 알론소는 어떻게든 P10으로라도 돌아가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결국 올 시즌 첫 포인트의 꿈은 이몰라에서 이루지 못했고 2015년 이후 처음으로 7그랑프리째 포인트를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번 업그레이드는 차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다음 레이스부턴 미드필드에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다준 이몰라였습니다. 윌리엄스는 이제 확실히 페라리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팀이 되었습니다. 하위권에 머무는 게 당연했던 윌리엄스가 페라리 사이에서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인스가 더욱 폼을 끌어올리고 약간의 운도 따라준다면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컨스트럭스 챔피언십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그랑프리에 제가 한 프리딕션스를 리뷰해보죠. 우선 서프라이즈에서 제가 페르난도 알론소가 포인트를 딴다고 했는데 퀄리 때만 해도 됐다 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P11으로 마무리하면서 제 예측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플롭은 맥스가 포디움에 못 선다 였는데 우승을 해버렸죠. 폴 포지션은 랜도 노리스가 아닌 오스카 피에스트리였고 포디움엔 P3 PSG라고 했고 P2 조지 러셀, P1 랜도 노리스라고 했는데 6개 예측 중 하나만 맞았네요. PSG가 P3 했다는 것. 그리고 안타깝게도 댓글로 예측해 주신 분들 중 순위를 맞추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를 저는 2개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몰라 이후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정말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누구 한 선수가 너미네이트 하지 않으니까 더 재밌는 이번 2025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랑프리 어떻게 보셨나요?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라이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트리플 헤더의 두 번째 그랑프리 모나코 그랑프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